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유리와 대리석으로 장식된 현관을 지나 주차장으로 향하는 30대 남자의 발걸음은 당당했습니다. 윤지우는 재개발 붐을 타고 아버지로부터 수십 채의 빌딩과 아파트를 위임받은 건물주였어요. 김경비, 내 차 좀 빼주시게. 윤지우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명령했어요. 김봉수 경비원은 70살의 나이에도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윤 사장님. 곧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윤지훈의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강하게 울리며 지나갔어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김봉수의 눈빛은 무덤덤했지만 주름진 손등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늙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내가 나올 시간이면 미리 차를 빼놓으란 말이야. 윤지훈은 비서와 통화하며 중얼거렸어요. 윤지훈에게 김봉수는 그저 늙은 노동자일 뿐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단지의 청결과 안전을 챙기며 묵묵히 일하는 사람.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아주는 입주민은 거의 없었어요. 아버지의 유산이라. 참 쉽게도 얻었네. 옆동 관리소장이 작게 중얼거렸지만 윤지훈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지훈은 검은색 외제차에 오르며 사이드미러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어요. 완벽한 헤어스타일, 값비싼 수트, 오만한 미소. 모든 것이 재벌 2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올림픽대로 막히니까 강변북로로 가자고요. 운전기사에게 지시한 윤지훈은 핸드폰을 열어 주식 시세를 확인했어요. 그의 일상은 평화롭다기보다 무감각하고 위태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하청관리업체 직원들을 하대하고 점심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먹고 밤에는 강남의 고급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는 살. 윤지훈은 책임감이라곤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어제 김경비가 로비 청소를 제대로 안 했더라고. 다음 달에 계약 갱신인데 우리가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같은 층 사는 친구와 통화하며 윤지훈은 무심코 말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서울의 풍경이 차창 밖으로 펼쳐졌어요.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지만 윤지훈의 눈에는 그저 지저분한 낙엽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아파트 단지에서는 김봉수가 청소용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있었어요. 70대의 노인이지만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정확하고 부지런했습니다. 김 아저씨, 이거 드세요. 단지 내 빵집을 운영하는 주인이 따뜻한 빵을 건넸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항상 챙겨주시고. 김봉수는 수줍게 웃으며 빵을 받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는 김봉수의 모습은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나온 통보. 다음 달부터 청소 용역이 바뀌니 이번 달까지만 일하세요. 김봉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이 70에 새 일자리를 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윤지훈의 차가 회사에 도착했어요.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만 윤지훈은 대답 대신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지훈 사장님, 오늘 오후에 재개발 지역 주민들과의 미팅이 있습니다. 비서가 일정을 알렸어요. 취소해. 골프 약속 있어. 윤지훈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은 마치 그의 것인 양 느껴졌습니다. 윤 사장님, 그래도 주민들이 이번이 3번째 연기라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팀장이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 내가 꼭 가야 해? 윤지훈의 말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이처럼 윤지훈의 하루는 특별할 것 없이 흘러갔어요. 밤이 되자
윤지우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업 파트너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와인잔을 높이 들어 건배하는 모습이 화려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공허했어요. 요즘 강남 부동산이 미쳤어. 내 아버지가 물려준 건물들 다 금싸라기 땅이잖아. 친구가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윤지우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그에게 재산은 그저 숫자일 뿐 책임감이나 의무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밤늦게 아파트로 돌아온 윤지훈. 로비에서 바닥을 닦고 있는 김봉수를 발견했어요. 김경비, 이 시간까지 뭐 하는 거예요? 아침에 로비가 더러워서 민원 들어왔다고요. 윤지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봉수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지금 깨끗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윤지우는 코웃음을 치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김봉수의 지친 표정이 눈에 들어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평범한 하루였지만 모든 균열은 사소한 틈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이른 아침 윤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그룹 이사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가정부 최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윤지우는 대답 대신 기지개를 켰습니다. 무심코 스마트폰을 들어 뉴스를 확인했어요. 첫 화면에 뜬 기사가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재벌가 건물관리 비리 의혹, 청소용역 업체 부당해고 논란. 윤지우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또 시작이네.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이사회 전에 잠깐 들르실 곳이 있습니다. 이연 빌딩 청소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아침부터 귀찮게 하네. 알았어, 갈게. 윤지우는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었어요. 1시간 후 윤지우는 이연 빌딩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불쾌함으로 가득했어요. 이게 뭡니까? 로비가 이렇게 더러운데 월급은 잘도 받아가시네요? 윤지우는 청소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소리쳤습니다. 그 중에는 김봉수도 있었어요. 이연 빌딩은 윤지훈이 관리하는 여러 건물 중 하나였고 김봉수는 아파트 단지뿐 아니라 이곳에서도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김봉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비가 왔으면 더 열심히 청소해야지. 이런 식이면 전부 다 자르겠습니다. 윤지훈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윤지훈이 화가 나서 김봉수의 앞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김봉수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쳤어요. 특히 김경비 아저씨는 나이도 많으신데 일 제대로 못하면 그만두세요. 내가 자꾸 봐주니까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김봉수는 뒤로 밀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래도 더 이상 윤지훈에게 대들지 않겠다는 포기와 체념의 빛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한쪽에서 청소하던 중년 여성이 두 사람 사이로 걸어왔어요. 단정한 차림의 5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 손 다시는 들지 마세요. 여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윤지훈이 반응할 틈도 없이 그의 오른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뭐야? 윤지훈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뺨을 붙잡았어요.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당신 누구야? 이름이 뭐야? 지금 당장 잘릴 줄 알아. 윤지훈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여자는 말없이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윤지훈을 완전히 꿰뚫어 보는 듯한 강한 눈빛이었습니다. 내일까지 김봉수 선생님께 사과하지 않으면 당신이 후회할 겁니다. 여자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돌아섰어요. 윤지훈은 곧바로 보안실로 뛰어갔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하는 여직원 중에 50대 여성 누구야? 당장 해고해. 보안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전산을 확인했어요. 사장님, 저희 청소 용역 중에 그런 분은 없습니다. 오늘 출근한 사람 중에 50대 여성은 없어요. 뭐라고? 방금 내 뺨을 때린 여자가 없다고? 윤지훈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CCTV 확인해봐. 윤지훈의 명령에 보안실 직원은 서둘러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윤지훈이 김봉수의 멱살을 잡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윤지훈의 뺨을 때리는 여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카메라에 그 여자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윤지훈은 머리가 아파왔어요. 그날 이사회는 엉망이었습니다. 윤지훈은 내내 그 여성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누구였을까? 왜 카메라에는 보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에 한 말. 후회할 것이라니. 지훈 씨, 집중 좀 해봐요.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박 이사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지훈은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윤지훈. 책상 위에는 낯선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윤지훈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98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40해 전에 찍힌 사진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로 보이는 젊은 남자와 한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진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윤지훈은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사진 속 여성의 눈빛이 오늘 그를 때린 여자와 묘하게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윤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떻게든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 청소 용역 명단 어디에도 그녀의 이름은 없었어요. 감시 카메라에도 흔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지훈은 결심했어요. 직접 김봉수를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아파트 경비실 앞에 윤지훈이 나타나자 김봉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어제 일은 미안합니다. 윤지훈은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했어요. 진심이 아니라는 건 김봉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장님. 김봉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제 나타났던 여자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50대쯤 되는 여성분. 윤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봉수의 얼굴이 잠시 굳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저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윤지훈은 김봉수의 눈빛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캐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윤지훈은 돌아서려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참, 아저씨는 우리 아버지를 아세요? 윤상철 회장. 김봉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뵌 적이 없습니다. 윤지훈은 더 물어보려 했지만 갑자기 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비서였습니다. 사장님, 지금 본사로 와주셔야 합니다. 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윤지훈은 당황했어요. 아버지가 그를 부른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알았어, 곧 갈게. 윤지훈은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본사로 향하는 길, 윤지훈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윤지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평온했던 그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지우는 본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 그를 반갑게 맞이하던 비서들이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마치 조문객들처럼 침울한, 그러나 긴장감 가득한 분위기였습니다. 회장님은 어디 계세요? 윤지훈이 물었어요. 28층 대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실장이 답했습니다. 28층. 윤지훈은 의아했어요. 평소 아버지가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를 다시 탔습니다. 대회의실 문 앞에 선 윤지우는 잠시 심호흡을 했어요. 손잡이를 잡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광경이 펼쳐졌어요. 길고 무거운 회의 테이블 앞에 서너 명의 낯선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 아버지 윤상철 회장이 있었고 그 옆에 윤지우는 숨을 들이켰어요. 어제 그의 뺨을 때렸던 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지우나. 윤상철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윤지우는 할 말을 잃은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앞의 여자는 평소라면 직원이라고 무시했을 법한 품새가 아니었어요.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눈빛에서는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소개하지. 이서정 이사님이야. 우리 그룹 법무이사로 새로 부임하셨어. 윤상철 회장이 말했어요. 윤지우는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정은 미소도 짓지 않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윤지훈을 완전히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지훈아, 이 자리는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야.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지. 윤상철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지훈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는 걸까? 그는 혼란스러웠어요. 가족이라뇨? 무슨 말씀이신지. 윤지훈이 말을 꺼내려는 찰나 이서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윤 회장의 장녀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윤지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라고요? 이서정은 차분하게 계속 말했어요. 당신보다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때린 경비원은 우리 아버지의 친구이자 나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윤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윤상철 회장의 장녀라니. 그는 외동아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김봉수가 아버지의 친구라니. 아버지, 이게 무슨... 윤지우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윤상철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다 말할 때가 됐구나. 서정이는 내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딸이야. 너의 이복 누나지. 천둥이 치는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윤지우는 아버지가 재혼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첫 번째 결혼에서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윤지훈의 말은 끝맺음을 찾지 못했어요. 이서정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25년 전 당신 어머니가 결혼하면서 내 존재는 지워졌어요. 법적으로 윤 회장의 딸이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조건이었죠. 윤지훈은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김봉수 경비원은 왜요? 윤지우는 겨우 질문했습니다. 윤상철 회장이 대답했어요. 김봉수는 내 오랜 친구야.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이지. 그가 경비원으로 일하는 건 그의 선택이었어. 나는 충분한 돈을 줬지만 그는 스스로 일하며 살고 싶다고 했지. 윤지우는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이 하대했던 경비원이 아버지의 오랜 친구라니. 그가 철없이 무시했던 사람들이 실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어제 일은 윤지훈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이서정이 차갑게 끊었어요. 당신이 김봉수 선생님을 폭행한 장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의 뺨을 때렸지요. 윤지훈은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근데 어떻게 CCTV에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서정이 말을 끊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대해 왔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는지예요. 윤상철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아, 오늘부터 내가 관리하던 건물들의 권한에서 배제될 거야. 모든 권한은 서정희에게 넘어갔다. 뭐라고요? 윤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건 말도 안 돼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윤상철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다면 더더욱 이 결정이 옳은 거야.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기자들이 아래 로비에 모여 있습니다. 경비원 폭행 사건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윤지우는 눈을 크게 떴어요. 기자들이요? 이서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승리에 찬 미소였어요. 어제 내가 말했죠? 사과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고. 윤지우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경시했던 인물이 알고 보니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을요. 그의 뺨을 때렸던 여자가 단순한 청소 노동자가 아니라 실은 자신의 이복 누나이자 그룹의 실권자였다는 충격적인 진실 말입니다. 기자들에게는 어떻게 답변할까요, 회장님? 비서가 물었어요. 윤상철 회장은 잠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윤지훈이 직접 내려가서 사과할 거야. 아버지, 윤지훈이 항의했어요. 그게 싫다면 내 지분을 포기해야 할 거야. 윤상철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지훈은 말문이 막혔어요. 아버지의 눈빛은 그가 본 적 없는 차가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서정이 서류 한 장을 윤지훈 앞에 밀었어요. 이건 당신이 관리하던 모든 건물과 자산에 대한 권한 이양서입니다. 서명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아버지. 윤지훈은 절박하게 말했지만 윤상철 회장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해. 기자들 앞에서 공개 사과하고 권한 일부를 유지할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할지. 윤지훈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서정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김봉수 선생님은 50년 전부터 우리 아버지와 함께했던 분이에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분은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아버지를 도왔죠. 그런데 당신은 그분의 멱살을 잡았어요. 윤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결정하세요, 윤지훈 씨. 이서정의 목소리는 매서웠어요. 진실 앞에서 용기를 가질 것인지 아니면 도망칠 것인지. 윤지훈은 그제서야 자신이 모르는 세상, 진실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도 말이죠. 윤지훈은 결국 회사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50여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번쩍이는 플래시 아래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윤 사장님,
70대 경비원을 폭행했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윤지우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옆에 섰어요. 이서정이었습니다. 윤그룹 법무이사 이서정입니다. 윤지훈 사장은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하고자 합니다. 윤지훈은 의아했어요. 이서정이 자신을 도와주는 건가? 하지만 그녀의 말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김봉수 선생님은 우리 그룹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오랫동안 윤 회장님과 함께해온 분입니다. 이번 사건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윤지훈 사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서정의 다음 발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그룹은 윤지훈 사장의 건물 관리 권한을 박탈하고 그가 관리하던 모든 건물과 자산에 대한 권한을 제게 이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잠깐만요. 윤지훈이 마이크를 잡으려 했지만 이서정이 그의 손을 제지했어요. 윤지훈 사장님은 앞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윤지훈은 분노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내 허락도 없이 그런 발표를 하다니. 이서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허락은 필요 없어요. 이미 아버지와 이사회의 결정이 내려졌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은 동일했어요. 재벌 2세, 70대 경비원 폭행 논란, 사회적 공분 윤그룹, 50년 숨겨온 장녀 법무이사로 정격 발탁. 윤지훈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연인인 박지영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미안해, 지훈 씨.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요. 내 부모님도 이 상황을 좋게 보지 않아요. 윤지훈은 직접 박지영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영아, 이건 다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하지만 박지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게 언론에 나와 있잖아요. 당신이 70대 노인을 폭행한 거, 그리고 그룹에서 쫓겨난 거.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윤지훈의 마음도 다쳤습니다. 골프 모임에서도 메시지가 왔어요. 지훈아, 미안하지만 당분간 모임에 나오지 마. 회원들이 불편해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친구들도 연인도 사회적 지위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술집 TV에서는 이서정의 기자회견이 방송되고 있었어요. 윤그룹은 노동자 권익 보호와 사회적 책임 강화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폭행 피해를 입은 김봉수 경비원에게 공식 사과하고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화면에는 이서정의 당당한 모습이 비쳤어요. 마치 평생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윤지훈은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자신이 살던 펜트하우스의 퇴거 명령서가 도착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윤지훈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김봉수를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지훈은 김봉수 앞에서 애원했어요. 김봉수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윤 사장님,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존중이에요.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아저씨가 아버지의 친구인 줄도 모르고. 윤지훈의 말에 김봉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존중받아야 해요. 돈이 있다고, 지위가 높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김봉수는 이어 말했어요. 이서정 이사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50년 동안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50년이요? 그분은 당신 아버지의 첫 결혼에서 태어났어요. 당신 어머니와 재혼하면서 그분의 존재는 세상에서 지워졌죠.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해외에서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 마침내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윤지훈이 물었어요. 김봉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폭행한 것은 그분에게 마지막 방아쇠가 된 거죠. 그날 밤 술에 취한 윤지훈은 단지를 배회하다가 경비실 앞에서 김봉수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김봉수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윤 사장님. 윤지우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득 오래된 앨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들을 넘기다 한 장에서 멈췄어요. 유치원 시절 자신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따뜻한 음식을 건네주던 아줌마가 있었어요. 윤지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희미한 얼굴이 이서정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설마. 윤지우는 사진을 들고 떨었어요.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엄마 없이 자랐던 그에게 항상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 가는 길을 배웅해주던 그 아줌마가 이서정이었단 말인가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윤지우는 사진을 붙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비에 젖어 있었고 그의 심장은 혼란으로 가득 찼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세상, 그의 진실, 그의 과거, 모든 것이 붕괴의 서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윤지우는 며칠째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마저 그에게는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평생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낯설고 멀게만 보였어요. 사장님, 오늘까지만 이 집에 머무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 주인이 들어옵니다. 관리인의 통보가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지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친구들은 전화를 받지 않고 연인은 떠났으며 집도 빼앗겼습니다. 아버지와의 연락도 끊겼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지. 사람은 한번 바닥을 쳐봐야 하늘이 보인다고. 윤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짐을 싸며 오래된 앨범을 다시 열었어요. 사진 속의 아줌마가 이서정이라면 그녀는 대체 왜 자신을 돌봐주었을까? 가족에게서 버림받았다면 오히려 자신을 미워해야 하지 않을까? 윤지우는 버려진 강아지처럼 갈 곳이 없었어요. 저녁이 깊어가는 시간, 그는 술에 취해 자신이 관리하던 아파트 단지를 배회했습니다. 경비실 불빛이 아직 켜져 있었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경비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김봉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저씨,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윤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봉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호수처럼 잔잔했어요. 윤 사장님, 취하셨네요. 들어가서 쉬세요. 김봉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 갈 데가 없어요. 다 잃었어요. 모든 걸. 윤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봉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실 안쪽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어요. 이건 단지 뒤편에 있는 소형 임대주택 열쇠입니다. 제가 관리하는 집인데 잠시 쉬다 가세요. 윤지우는 놀랐어요. 아저씨,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무례했는데. 사람이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서정 이사님이 지켜보고 있을 테니
더 이상의 실수는 말아요. 윤지우는 열쇠를 받아들었어요. 그가 받은 첫 번째 친절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가장 무시했던 사람에게서 말이죠. 작은 임대주택은 허름했지만 깨끗했어요. 윤지우는 자신이 살던 펜트하우스를 떠올렸습니다. 200평 대리석 바닥, 천장까지 닿는 유리창. 그런데 이 조그만 집이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 있습니다. 드세요. 마이너스 김봉수. 윤지우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 밑반찬, 그리고 도시락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락을 꺼내 열었어요. 단출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한 입 먹자마자 윤지우는 멈췄어요. 이 맛, 어디선가 먹어본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기억의 물결이 밀려왔어요. 어릴 적 아줌마가 싸주던 도시락의 맛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늘 바빴어요. 그래서 그를 돌봐준 건 단지 앞에서 만났던 그 아줌마였습니다. 윤지우는 앨범을 꺼내 다시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여자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슬프면서도 따뜻한 눈빛. 이서정의 눈빛과 닮아 있었어요. 그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본사로 향했지만 로비에서 그를 막아섰어요. 죄송합니다만 윤지우님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회사 사장인데. 전 사장님이시죠. 이서정 이사님의 지시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윤지우는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의 별장. 어릴 적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곳. 혹시 그곳에 무언가 단서가 있지 않을까? 별장은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있었어요. 윤지우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기차표를 샀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별장에 도착하자 문이 열려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니 뜻밖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지우는 놀라 외쳤어요. 윤상철 회장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펼쳐져 있었어요. 왔구나, 지훈아. 윤상철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서정이 정말 제 누나인가요? 그리고 예전에 저를 돌봐주던 아줌마가 혹시... 윤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서정이는 내 이복 누나야.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돌봐주던 사람도 서정이 맞아. 윤지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왜요?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저를 돌봐준 거죠?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이서정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윤지훈을 보고 살짝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서정이 물었어요. 윤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걸 털어놓을 때가 된 것 같구나. 윤지우는 이서정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과 오랜 인내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정말로 바닥을 친 것 같습니다. 윤지훈이 말했어요. 이서정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슬프면서도 따뜻한 미소였어요. 바닥을 쳐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지훈 씨. 이제 그걸 볼 준비가 되셨나요? 이서정은 윤지훈과 윤상철을 바라보며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나무 창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그녀의 눈가에 주름을 남겼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강인했어요.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이서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1976년
나는 윤상철과 김미영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당시 아버지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청년 사업가였죠. 윤상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옛 기억에 잠겼어요. 서정이 어머니는 내 첫사랑이었지. 우리는 너무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이서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작은 단칸방에서 살았지만 매일 웃음이 넘쳤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하지만 1981년 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커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죠.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 딸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고 우리는 당시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 윤상철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고 그 결혼만이 살 길이었지. 이서정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새 어머니는 아버지의 과거를, 특히 나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미국으로 보내졌죠. 5살 때였어요. 윤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의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20해가 흘렀어요. 나는 미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변호사가 되었죠. 그리고 1999년 한국에 잠시 돌아왔어요. 윤상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내 어머니는 이미 병석에 누워 있었지. 서정이는 몰래 한국에 와서 나를 만났어. 이서정은 윤지훈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처음 당신을 봤어요. 5살 꼬마였죠. 어머니가 아프셔서 늘 혼자 있던 아이. 윤지훈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기억 속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5살 때부터 저를 돌봐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왜 정체를 밝히지 않으셨어요? 이서정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밝힐 수 없었어요. 당신 어머니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어머니와요? 윤지우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윤상철이 설명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병석에서 서정이를 만났어. 그리고 부탁했지. 내가 외롭지 않게 돌봐달라고. 하지만 누나라고 밝히지는 말아달라고 했어. 어머니는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서정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혼자 남겨질까봐 걱정하셨죠. 하지만 내가 이복 누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윤그룹에 혼란이 올 것을 우려하셨어요. 윤지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가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마지막 배려, 그리고 이서정의 오랜 희생. 그래서 전 당신을 돌봐주기로 했어요. 매년 2달씩 한국에 와서 아줌마로 지내면서요. 이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12살이 될 때까지. 맞아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갑자기 사라지셨죠. 윤지훈이 기억을 더듬었어요. 이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더 이상 한국에 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윤상철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2번째 아내를 잃은 슬픔에 빠져 서정이마저 밀어냈어. 그리고 너에게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지 못했구나.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3사람의 얽힌 운명이 마침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왜 돌아오신 거예요? 윤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서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아버지의 비서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고요. 윤지훈은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윤상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았구나. 나는 이미 말기암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 넉 달, 길어야 6달밖에 남지 않았어. 윤지훈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너무 어리석게 굴고 있어서 이런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
윤상철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서정이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룹의 미래를 걱정하셨어요. 당신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나를 불러 법무이사로 일하게 하신 거예요. 처음엔 거절했어. 윤상철이 말했습니다. 서정이한테 더 이상 상처 주기 싫었거든. 하지만 서정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지. 이서정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내가 당신을 막은 건 당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김봉수 선생님에게 한 행동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죠. 윤지우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버지의 비서에게 이걸 받으러 회사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윤지훈이 물었습니다. 이서정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연락을요? 윤지훈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사 회의실로 오세요. 마이너스 윤상철 회장 비서실. 윤상철과 이서정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난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는데 윤상철이 말했습니다. 이서정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아마도 아버지의 비서가 당신과 나를 화해시키려는 것 같네요. 김봉수 선생님의 주선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서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 가족을 지켜보고 계셨으니까요. 윤지우는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김봉수 아저씨가 저를 돕고 계셨던 거군요. 이서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봉수 선생님은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나의 대부였어요.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인연이죠. 윤지훈의 가슴에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났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 없었던 감정이었습니다. 바로 용서와 화해의 씨앗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지훈은 서울로 돌아왔어요. 복잡한 마음이지만 오랜 안개가 걷히는 듯한 명료함도 느껴졌습니다. 10시 정각 그는 본사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회의실에는 이서정뿐만 아니라 윤그룹의 모든 주요 임원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앙에 김봉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 사장님, 어서 오세요. 김봉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이했어요. 김 아저씨, 이게 다 무슨... 윤지훈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서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윤그룹 사회공헌 재단의 개편안을 발표하는 날이죠. 그리고 그 책임을 당신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저에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신은 여전히 윤그룹의 이사입니다. 모든 권한이 박탈된 것은 아니에요. 이서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봉수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이건 윤그룹 노동자복지재단의 설립 기획안입니다. 윤 사장님이 직접 발표하시면 좋겠습니다. 윤지우는 서류를 넘기며 놀랐어요. 내용이 그가 최근에 느꼈던 생각들, 그리고 이전에 무시했던 사람들을 위한 계획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걸 누가 준비한 겁니까? 윤지훈이 물었어요. 이서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나흘 동안 김봉수 선생님과 제가 함께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 아이디어의 씨앗은 사실 오래전 당신이 소년 시절 쓴 글에서 왔죠. 김봉수가 낡은 노트를 꺼냈어요. 14살 때 쓰신 일기장입니다. 나중에 커서 회사를 물려받으면 모든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겠다고 쓰셨더군요. 윤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자신이 그런 순수한 꿈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서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비되기를 기다리면 영원히 시작할 수 없어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공감입니다. 윤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자신의 진짜 모습, 솔직한 마음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주주들 앞에서 윤지우는 서류를 내려놓고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윤 회장의 아들이기 이전에 이 사회에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윤지훈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존중 없는 분은 부끄러운 이름이란 걸 증명하겠습니다. 윤그룹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김봉수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모든 임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이서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윤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잘했어요, 지훈 씨.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회의 후 윤지훈과 이서정은 아버지의 병실로 향했어요. 윤상철은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잘했다고 들었다, 지훈아. 윤상철이 미소를 지었어요. 윤지훈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윤상철은 윤지훈의 손을 꼭 쥐었어요. 내가 가진 것들은 선물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니 다행이구나. 이서정은 조용히 창가에 서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50년 만에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병실을 나온 윤지훈과 이서정은 병원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윤지훈이 물었어요. 모든 것은 말보다 행동에 달려 있어요. 당신이 오늘 한 약속을 얼마나 지켜내느냐에 달렸죠. 그날 오후 윤지훈은 처음으로 윤그룹 건물 관리 현장을 직접 찾았어요. 그는 청소 노동자들, 경비원들과 마주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는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한 청소 노동자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따뜻했어요. 윤지훈은 처음으로 이 사람들의 진짜 삶을 보았습니다. 저녁 윤지훈은 다시 김봉수의 경비실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술에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말입니다. 김 아저씨, 오늘 일 정말 감사합니다. 윤지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김봉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 사장님 안에 있던 좋은 씨앗이 싹을 틔운 것뿐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느냐입니다. 윤지훈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마음에는 다짐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그는 진실과 마주하고 자신의 길을 다시 찾아야 했어요.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강남의 햇살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윤지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급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았어요. 대신 김봉수가 소개해준 소형 임대주택에 정착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아침 6시 윤지훈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비서가 10시쯤 깨워줬겠지만 이제 그는 스스로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도 힘내자. 윤지훈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설립한 윤그룹 노동자 복지재단은 이제 1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윤지훈의 진심이 하나둘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7시 윤지훈은 첫 번째 일정으로 노인 경비원 재취업 교육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익숙한 얼굴을 만났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윤지훈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김봉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라 일찍 왔지요. 이제 정식으로 은퇴합니다. 윤지훈은 김봉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김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분간은 여행을 다닐 생각입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휴가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윤지훈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김봉수는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윤그룹의 공로자로 정식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퇴직금은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했어요. 이 모든 변화가 믿기지 않습니다. 윤지훈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김봉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한 건 환경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변화지요. 정오, 윤지훈은 본사 회의실에서 이서정과 만났어요. 그녀는 여전히 법무이사로 재직 중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정체는 공식적으로 윤상철 회장의 장녀로 알려졌습니다. 재단 1주년 행사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나요? 이서정이 물었어요. 윤지훈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일 행사에는 우리 소속 건물 관리자 모두가 참석할 예정이에요. 이서정은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유품은 정리했나요? 윤지훈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윤상철 회장은 6달 전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두 자녀의 화해와 성장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거의 다 정리했어요. 아버지의 유언대로 재산의 절반은 재단에 기부했고 나머지는 누나와 제가 나눴습니다. 이서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마지막에 행복했어요. 당신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하셨죠. 윤지훈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 빌딩들이 그저 돈의 상징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꿈이 담긴 공간으로 말이죠. 오후 윤지훈은 직접 소형 임대 사업을 관리하러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는 계약서 하나도 꼼꼼히 보고 청소 일정을 함께 체크하며 일했습니다. 윤 사장님, 이렇게 직접 오실 필요는 없는데요. 현장 관리인이 말했어요. 윤지훈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직접 보고 듣는 게 중요해요. 제가 멀어지면 또 예전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니까요. 저녁이 되자 윤지훈은 김봉수의 퇴직 축하 모임에 참석했어요. 소박한 식당이었지만 그곳에는 윤그룹의 많은 임원들과 직원들이 함께했습니다. 김봉수 선생님의 은퇴를 축하하며 건배. 윤지훈이 잔을 들었어요. 모두가 박수를 치고 축하했습니다. 김봉수는 감격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이 자리에 앉아보니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50년 전 윤상철 회장님과 함께 시작했던 그 작은 사업이 이렇게 큰 기업이 되었네요. 김봉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윤지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윤지훈 사장님, 당신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가끔은 늦게 피는 꽃이 더 향기롭다고 하죠. 넌 그럴 놈이야. 모두가 웃었지만 윤지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 말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김봉수는 윤지훈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건 뭐죠? 윤지훈이 물었습니다. 열어보면 알 거야. 김봉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봉투 안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윤지훈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읽었어요. 지훈에게 내가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여행을 떠났을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언제든 돌아올 테니까.
가끔은 늦게 피는 꽃이 더 향기롭다. 넌 그럴 놈이야. 내 어머니도 아버지도 지금 너를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서정도. 그녀는 항상 너를 지켜봐 왔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된 것 같구나. 행복하게 살아라. 마이너스 김봉수. 윤지우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지우는 재단 1주년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멀리서 이서정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서정은 윤지훈에게 다가오지 않고 그저 먼 발치에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사무실로 향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피보다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걸 알고 있기에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지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그는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남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야. 윤지우는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내 이름도 이제 다시 쓰기 시작했어.